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을 한 30분 정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녁에 출근하니까 나이트본이고요. 아침에 저희를 인계받는 선생님들은 데이본이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그 시간대들에 아가들한테서 어떤 일들이 있어났는지, 어떤 아가들한테는 어떤, 음, 케어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또 인계를 해줘야 또 그분들이 바른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계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계하는 시간이 오늘은 한 10분 정도 더 늦어진 것 같고요. 버스 타러 또 나오니까 출근하는 시간들이라 차도 굉장히 많아서 한 20분 정도, 그래서 도합하자 한 35분 정도 늦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파트 밑에 이제 오니까 입동이 지나갔대요, 벌써. 겨울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낙엽을 만들던 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고, 막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제 벌써 다가올 겨울이 막 느껴지고, 추위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나무는 또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한 겨울을 잘 버텨낼 나무가 또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솔잎밥입니다.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밥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뭐 6시 내 고향이나 뭐 생생정보 통을 이제 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소립차, 그리고 뭐 떡을 찔 때 뭐 개떡이라든 떡을 찔 때 뭐 솔잎을 깔고 찌는 건 이제 봤지만 이 솔잎밥은 처음 듣죠. 아마도 북한의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정거리 교화소에서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던 정거리 교화소의 삼가에는 기근으로 고생고생하던 한 해가 드디어 찾아왔다. 어느 하루 담임 간수가 말하기를 지금은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군사복무를 하는 군인들도 감자 새알을 한 끼 식량으로 배고팠는데 죄인인 너희는 그래도 복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전해 들었다. 당시가 2009년도였는데 화폐 교환으로 어제 큰 대지를 반 돈으로 오늘 저녁에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었으므로 다음날 새끼 돼지를 사려고 하니 살 수가 없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해프닝이 북한 전역에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화폐를 두만강물에, 압록강물에 마대로 띄어보내고 자살하는 이들도 생겼던 정말 어수선한 세월이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에 대한 무책임으로 북한에 온 서민들이 치를 떨었다. 또 살림이 급격히 하락한 가정들에서는 교화소에 남겨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오는 발길들이 차츰차츰 줄어만 갔다. 궁핍한 살림도 안정하지 못하니 제2의 아사가 닥쳐올까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정부의 눈치를 보던 때이기도 하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보다 복받은 수인들에게는 중국에서 식량으로 나오는 강냉이 가루로 밥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고 있다. 내가 취장에서 일할 때이다. 한 번은 중국에서 보낸 강냉이라고 하면서 많은 강냉이 가루가 이제 들어왔다. 뭐 중국 걸로 뭐 어디서 런용성 어디서 만들어진 강냉이 가루라고 쓰여져 있는데 강냉이 가루가 온통 곰팡이가 껴서 왔다. 사실 중국에서부터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보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이제 받고 운송 과정에서 건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내가 직접 하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내 생전에 그렇게 예쁜 곰팡이는 처음 보았다. 노랑, 빨강, 풀색, 그리고 핑크와
그레이, 아주 다양한 색상의 곰팡이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가루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아니, 가루가 아니라 딱딱하게 곰팡이로 굳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한들 어찌 그것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그 가루를 물을 이제 몇 대 몇으로 넣고 로에다가 찌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다 찌고 나무로 만든 커다란 대야에 쏟아놓고 김을 다 빼면 그렇게 예쁘던 곰팡이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정말 달콤하고 맛있기만 한 떡밥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는 잘 안 간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통기간 며칠만 지나도 그 업체가 그리고 그 마트가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인데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곰팡이가 많이 핀 가루 밥을 먹고서도 1200명이 넘는 여자 교화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배탈이 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는가. 화폐 교환이 시작되고 면회가 중단되다시피 하니 교화소에 교화인들에게 생명 가루라고 불린 펑펑이 가루가 너도 나도 고갈이 났고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팠다.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눈길을 보내준 것이 있으니 바로 산가들에 있는 소나무 잎이다. 우리가 따로 소나무를 만날 일이 없으니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우리를 지키는 처병들의 눈을 피해 몰래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깨에 메고 감방에 들여온다. 가지고 들어온 소나무는 잎만 따서 구멍이 숭숭 난 가재천이나 땅바닥에 말린다. 그리고 납작한 돌을 구하고 숟가락 손잡이 한쪽 면을 갈아서 칼처럼 만들어 말린 소나무 잎을 가루처럼 포드랗게 썬다. 그리고는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정확히 해서 상단 밑이나 상단 옷걸이에 걸어놓고 4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또 기다린다. 소나무 잎이 거의 마른 것 같으면 자기 몫으로 나오는 교화소에서 지급되는 단지밥을 비닐에 받아 거기에다 말린 소립가루를 푹 넣어서 떡처럼 오랜 시간 치대서 먹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들이 배고픔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는 일명 소립밥이 전거리 교화소에서 탄생했다. 같은 온성에서 온 미아 언니가 먹어보라고 건네준 밥. 아니, 언젠가 이거를 꼭 쓰고 싶어서 나는 기를 쓰고 먹었던 밥이기도 하다. 절구에 빻아서 보드랍게 된 가루가 아니고 엉성한 칼로 썬 솔잎이 밥과 섞어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식도 여기저기를 바늘처럼 꼭꼭 찌르며 내려간다. 또한 밑속에 들어가서도 소화되는 동안 위벽이 여기저기에 붙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사실 솔향도 좀 있고 해서 받아먹긴 했는데 뒷감당이 전혀 안 되는 밥 아닌 밥이다. 한국에 오니 소립차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긴 하는데 나한테는 아픈 기억만 있는 소립차여서 나는 별로 좋아하고 싶지도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소나무 가지를 얻고 싶어 산을 헤매다가 처병들이 총탁에 얻어터졌고 한 줌의 배를 위해서 개도 안 먹는 쓰레기장까지 뒤져가면서 그 얼마나 살기를 원했던가. 그렇게 살아냈던 배고픔이 제가 되어서 북송되어 전거리 교화소에서 교화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프다. 전거리 교화소에서는 주로 겨울에는 산에 나무하러 간다. 하목반 빼고도
많은 교합원들이 동원되곤 하는데 노도나도 산에 가서도 나무를 하는 짬 사이에 먹을 수 있는 약초를 발견하고 캐느라고 손톱이 다 끝이 닳아진 모지랑이 된다. 비날 때까지 허비다가 누군가의 고발 때문에 반장한테 얻어터지고 또 초병한테 얻어터지고 뺏기고 그런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철창문 밖을 나오면 마음이 그래도 덜 아픈데 그러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썰어놓은 솔잎은 밤양을 누려먹고 자다가 솔잎이 위벽에 붙어서 위경련이와 죽을 고생하던 이도 있었고 바늘기 같은 솔잎이 목에 걸려서 쥐장문을 두드리면서 까마귀 날개, 우리가 양배추 절임을 까마귀 날개라고 불렀던 그것을 달라고 목이 터지게 호소하던 이도 있었다. 절인 양배추를 아주 많이 씹어서 한 번에 목으로 넘기면 소립가시가 따라 내려간다고 했다. 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위에 내려갈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서슴없이 먹었던 이들은 출소 후에도 또다시 눈물의 도망강을 넘어야만 남이 나라 중국 땅에 있는 내 새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꼭 살아나가야 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먹고 살아야 할 그네들이었고 나였다. 탈북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중국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눈도 못 감았던 그네들의 죽음이 제발 헛되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고 또 그들은 언제 어디서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나는 중국 정부에 큰 소리쳐 묻고 싶다. 배고파서 두만강을 건넜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의 호라비들 그리고 노총각들 장애인들 등과 결혼해서 중국의 아들 딸들을 낳은 엄마를 그리도 애를 써서 북한에 북송시키면 중국 정부에 무슨 이득이 크게 차려지는지 묻고 싶다. 중국인 아이들을 낳은 엄마를 북송시켜서 영영 살아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보낸 중국 정부에는 그녀들이 낳은 전의 고아들이 차고 넘친다. 중국 정부는 후일 탈북자 북송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불쌍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북송시켜서 영영 살아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고 결국 죽어서 영영 내 자식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 죄를 중국 정부에게 반드시 물어야 되고 반드시 중국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을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만 중국 역시도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나라다. 사실 이 하늘 아래 어느 사람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중국 정부에 나는 큰 소리 외쳐서 묻고 싶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흉내가 어디오고 읽는 거지. 말할 때는 좀 모르겠는데 또 읽을 때는 완전히 북한 사투리, 북한 억양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혹자는 괜찮게 또 들어준다고 하고 혹자는 사투리니까 좀 듣기 좋게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애를 써보고 가끔 이제 노력도 해보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아마 지금 비가 오고 요 시간들을 또 지나면 또 추운 시간들이 닥쳐올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